안녕하세요. 평일 저녁 7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질 대범한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우리가 뭐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대범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죠. 일단 통 크고 또 이런 대범한 수익이 필요하다. 나는 거시경제 흐름을 읽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요. 주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 경제 자산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으로 1시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다른 경제방송에서는 보지 못했던 색다른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식 종목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동산, 채권, 예금, 다양한 이런 경제 분야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솔루션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 포트폴리오를 진단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럼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클릭하신 후에 0708 숫자 4자리만 입력하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산 현황 그리고 또 특별히 상담받고 싶으신 분야라든지요. 또 나의 투자 성향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 저녁 7시 이 코너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접수 받는 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박철민 수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방송하는 건 처음이에요, 수석님. 예, 네, 영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수석님 처음 뵐 것 같은데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대범투자자분의 투자전략팀 박철민 수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처음 뵙게 됐는데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투자자문사, 즉 제도권 금융회사로 등록이 돼 있는 정식 금융회사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주식이라든지 채권, 부동산, 예금, 전체적인 어떤 금융상품을 토탈적으로 저희가 상담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 증식과 말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수익 실현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철민 매니저님께서는 주식 종목뿐만 아니라요. 정말 다양한 이 경제 분야에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정식 투자 자문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금융 자격증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오늘 철민 매니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일단 소감이 어떠세요? 네. 굉장히 떨리는데요. 오, 그래요? 예, 근데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오늘 불금이잖아요. 그쵸? 예, 불금의 이 시간에 식사하시면서 경제방송을 본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거는 주식이라든지 열정이 높으신 맞아요. 시청자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어떤 새로운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철민 매니저님이 또 얼마나 우리 열정 가득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좋은 선물을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거의 석유의 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동 리스크 때문인지 오늘 석유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흥구 석유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해줬죠. 주말 동안에 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매니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은 굉장히 상황이 좋은 것 같지만 네.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을 한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실질적으로요. 제가 조금 이제 상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시장 4줄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4줄 요약을 한 이유는 저번에 최충석 매니저가 3줄 요약을 했기 때문에 네. 한 줄 더. 남자는 질 수가 없습니다. 야, 좋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님. 한 줄 더 플러스 해가지고 4줄 요약을 했고요. 네. 먼저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죠. 주말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지금 헤즈볼라 레바논의 무장 단체인데 헤즈볼라의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을 또 이렇게
이렇게 제거를 하면서 또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고 이런 지금 확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은 우리나라랑 사실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동의 전쟁이 확산이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기름을 정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갖고 있지만 기름은 한 방울로 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 즉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물가의 상승에 압력을 받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또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어떤 세계적인 금융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왜? 지금 국제 유가 한 73불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80불이 넘어갔어요. 근데 유가가 80불이 넘어간다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물가 상승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도 80불대와 70불대와 가격 자체가 아마 달라질 거예요. 굉장히 좀 많이 지갑 카드에서 좀 결제가 많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가 올라도 70불대 유지가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한번 지켜볼 만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과 확산이 되고 심지어 뭐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카드가 나올 경우에 국제 어떤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유가가 폭등을 하게 되고 어떤 경제에 좀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겠고 이것이 지금 우리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점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업종 둔화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어떤 엔비디아에서도 반도체 수요가 있고 그렇다 하지만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좀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실질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해서 거의 반토막 난 10만 원대 그런 어떤 적정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맥커리에서 삼성전자를 거의 6만 원대 가격을 제시하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한때 뭐 10만 전자까지 갔었는데 이것이 지금 거의 뭐 40%도 깎은 그런 어떤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외국 리포트에서 실제 나오고 있고 또 반도체 지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거의 반도체 공화국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런데 여기서 50% 이상이 반도체로 먹고 사는 기업들인데 반도체 상황이 안 좋으면 굉장히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뭐 HBM에 대한 어떤 판매가 굉장히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 생산이죠. 파운드리 쪽에서는 지금 대만의 그런 TSMC에 계속 밀리고 고객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네. 뭐 텍사스라든지 평택 공장 이런 어떤 공장에 대한 투자가 계속 멈추고 지연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심지어는 뭐 어떤 인력 감축 얘기도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반도체 업종이 좀 중단기적으로는 어둡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뭐 고금리 여파로 아무래도 기업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자니 금리를 무작정 내리자니 미국과의 지금 금리가 언밸런스한 상황에서 네. 심지어 서울 지역 부동산 폭등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서 시중의 자금을 무작정 풀기도 경기를 너무 이제 물가나 이런 걸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 미국 눈치나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고용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도 재료가 부족해요.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2차 전지 2차 전지대로 과거에는 뭐 넷플릭스나 이런 어떤 컨텐츠 사업이라도 좀 뜨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재료가 많이 부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휴일 평일 했던 것처럼 주식도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반에 코스닥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가도 상승폭을 상당히 좀 이렇게 단절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하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했냐?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뭐 주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기업을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 기업을 우상향하는 데 투자를 하면서
매매 차익도 먹고 배당금도 받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주식은 미국 주식은 뭐 매번 신고가를 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거의 주가 상승률이 꼴찌죠 거의. 그리고 이제 만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어떤 모멘텀이 부재하죠. 단기적인 트레이딩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흐름상 좀 저점을 잡을 필요도 있어요. 그 저점을 잡았다가 그 밑으로 꼬꾸라지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업종들을 보면은 굉장히 전망은 좋은데 지금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 되는 것 속에서 그런 침체기 속에서 지금 저점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업종들도 있거든요. 이 업종도 제가 잠시 후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꼭 뭐 주식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지금 이제 한국도 금융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꼭 주식 투자만 해가지고 수익을 내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투자에는요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요, 환율도 있고 뭐 실물 경제로는 부동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식만 투자할 필요가 없다. 주식 못지않게 안전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어떤 금융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 투자 자문사 전문 인력인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고 꼭 좋은 정보 이렇게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 상황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라는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말머리에 또 우리 매니저님께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주식 외에 금융상품 다양한 또 자문이 가능합니다. 바로 매니저님께서는 정식 투자자문사에 계신 전문 인력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께 내 포트폴리오, 내 경제 자산 운용을 좀 맡겨보고 싶다, 내 고민을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스캔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0708 네 자리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나의 자산이라든지 자산 현황, 궁금하신 분야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매니저님께서 빠르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또 매니저님께서는 이런 시장 상황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도 매니저님만의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노하우가 어떤 것일지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특별히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하우 네. 좋아요. 자, 근데 제가 그런 뭐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이제 강연할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네. 먼저 저는 그런 걸 강연하기 이전에 좀 큰 틀에서 많이 좀 어떤 강연이 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우리 오늘 조수빈 앵커님 네. 저랑 그 첫 방송인데 첫 그렇죠. 질문을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섭네요. 70% 무서워하지 마세요. 70% 네.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저 그냥 숫자 7이 좋아요. 아, 7이 좋아요. 네, 느낌이 좋은데요? 아, 70%? 그냥 행운의 7이다. 네, 행운의 7이다. 예, 좋아요. 그런 답변 아주 좋습니다. 뭔가요? 네. 이 70%가 아쉽게도 행운의 7이 아니라 불행의 7입니다. 왜죠?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네. 3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손실 볼 확률이 70%예요. 3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 이 개인 투자자들이 왜 손실이 나냐?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어떤 정보 비대칭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너무 차트, 뭐 기법 이런 거에 너무 맹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에 맹신하지 마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차트 기법 여기 뭐 책 보고 강연하고 이런 것도 보면서 아마 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것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차트 기법 맹신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없어요. 제가 그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전형적인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뭐 깔끔하죠. 네. 주가 상승 굉장히 깔끔하고 전형적인 기술적 패턴으로 봤을 때요. 예. 박스권 그것도 우상향하는 이런 패턴의 박스권이고요. 정확히 저점 누가 자로 된 듯이 딱 맞아 떨어지고요. 그리고 122평선 우리나라는 숫자를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122평선이 딱 6개월 단위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니까 122평선이면서 우상향 박스권의 저점에
맞는 타이밍 이런 점을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잡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폭락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여기서 될 것 같은데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경제 방향에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 말고도 차트가 또 미스터 블루라는 차트인데 이 마찬가지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또 어떤 삼각 패턴이고요. 밑에 저점 깔끔하게 지지를 하면서 반드시 올라간다. 우상향 깨려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스터 블루가 한때 이제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관련주로 이제 선정이 좀 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폭락합니다 여기서. 네. 아무런 이유 없이 폭락을 해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 흔들기 아니야? 여기서 손절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통 물타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맞아요. 이 자리에서 물타기 많이 해서 조금 올라서 역시 물타기 하길 잘했네 하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0%가 넘어가요, 손실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마이너스 20% 넘어가면 손절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주구장창 계속적으로 손해 나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냥 종목 분석이 아니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업종 순환매라는 걸 우리가 하게 돼요. 항상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 이렇게 주식시장은 어느 한쪽만 쏠려가지고 우상향하거나 하락하지 않습니다. 당장 반도체 죽을 것 같다가도요. 그러다가 AI 관련주 살아나면서 반도체 살아나고요. 2차 전지 뭐 전기차 불나가지고 중대만에 하다가도요. 그러다가도 전기차 팔리고 테슬라 뭐 단일 차종으로 지금 130만 대 모델 Y만 전 세계적으로 130만 대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도 다시 살아나고 AI 자율주행도 살아나고 로봇 관련주도 살아나고 뭐 조선업 마찬가지로 순환매를 계속 이루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 코끼리랑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코끼리가 쓰러지는 순간에 주먹으로 살짝만 때려도 코끼리를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코끼리가 서 있을 때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쓰러지는 순간을 노리세요. 그러니까 업종별 순환매를 할 때 그 종목을 잡으라. 이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들. 차트보다도.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업종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현재도 좋고 앞으로도 유망한 업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비록 좀 바닥이고 좋지 않지만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업종, 이 두 가지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도 좋고 앞으로도 유망한 업종은 어떤 것이냐면은 뭔지 그 앵커님한테 한번 제가 질문해볼까요? 또 두 번째 질문할까요? 현재도 좋고 앞으로도 유망한 업종. 아무래도 좀 조선 방산이 지금 좋고 또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매니저님? 맞아요. 굉장히 확실히 그 경제 방송 앵커라서 좀 클래스가 좀 다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방산업이에요. 와, 맞췄다. 네. 제가 이게 왜 방산업이냐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국군의 날 행사 때 행렬했거든요. 도열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현무5라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바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2개씩 해서 18개. 욕한 거 아니고 18 바퀴만 지금 18개거든요. 이거 사람 하나만 해요. 근데 이 현무5가 어떤 미사일이냐면은 8톤입니다. 탄두만. 그러니까 고체 연료까지 하면 36톤이고 폭탄 즉 탄두만에서 8톤이고요. 이게 사정거리가 5,000km예요. 5,000km가 물론 날아가고요. 그리고 마하 10 12,000km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100m를 파가지고 폭발을 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헤즈볼라 그런 무장단체 수장을 잡을 때도 이와 비슷한 걸 어떤 굉장히 고능력 미사일 발사했는데 그것도 18m 밑으로 떨어져서 폭발했는데 이거는 무려 마하 10으로 해가지고 100m 밑으로 땅을 뚫고 들어가거든요. 전 세계가 거의 경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갤럭시 24, 23, 갤럭시 24 뭐 아이폰 새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이런 현무5 이런 미사일 나왔을 때 이거 전 세계가 지금
그 주목을 하고 북한 고위 공산당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견제하는 미사일인데 이런 미사일이 나왔는데 왜 이거는 관심을 안 가지세요? 방산 업종 지금 폴란드에도 40조 수출을 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핵폭탄 다음으로 거의 버금가는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무5가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이 됐고 언론에 첫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방산 업종 지금도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는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현대 로템 다양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안내하고 그런 타점도 한번 잡아드리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는 이미 좋고 올라간 종목이 있다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업종 그런 업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바닥입니다. 현재는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좀 악재가 그동안 많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바닥인데 이게 이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올라갔었던 실제 그런 업종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QR 코드를 찍고 네. 예, 오픈 카톡방으로 들어오면은 저 전문 인력인 채팅방으로 들어오면은 전문 인력인 제가 이 또 상담해드리고 저희 대범투자 자문에서 이런 굉장히 어떤 이런 200%까지 갈 수 있는 업종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와, 200%까지 상승률을 볼 수 있는 업종 어떤 업종인지 정말 저도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많이 입장해 보시고요. 일단 방산주 좀 자세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3분기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오늘 또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세한 진입가라든지 앞으로 주가 향방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바로 대범한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저희 매니저님께서 진단 재구성해주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종목 비중이라든지 종목 교체뿐만 아니라요. 부동산, 채권, 금에 대한 얘기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경제 분야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얘기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동일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요. 참여 코드 숫자 0708 네 자리만 누르시면 되고요. 입장하셔서 본인의 자산 현황, 궁금하신 분야, 또 투자 성향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 저녁 7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박철민 매니저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연의 내용이 묻어두면 수익 나는 대한민국 제2 주력 업종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200% 상승률 이런 업종들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무료 강연에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 만나보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빨갛게 물들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간 대범한 상담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식 투자 자문 업체에 계시는 우리 매니저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식 종목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권, 예금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 대한 솔루션을 내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총 2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포트폴리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지금 보이시죠? 자, 우리 노송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지금 예금도 있고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와 다양하게 보유 중이십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 일단 딱 포트폴리오 한 줄평 어떤가요? 굉장히 네. 이분 아마 연금 받으시는 분 같아요. 아, 닉네임 그래요? 자체가 노송. 무슨 노송이고 네. 그 포트폴리오 보니까 뭐 예금이라든지 금 그리고 달러 이런 어떤 종목이라기보다는 투자 자산을 들은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전 자산이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연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다. 이런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다른 경제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경제 분야, 금융 상품까지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노송님께서는 안 그래도 딱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나이도 있고 주식은 위험해서 하기가 싫고요. 안전한 거 위주로 하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처음 예금부터 볼게요. 3천만 원. 1,200만 원 지금 투자를 하셨는데 금리가 3.7%예요. 지금 그래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잖아요, 매니저님. 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예금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저는 근데 예금을 뭐 투자다? 예금은 사실상 뭐 투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필수다. 뭐 거의 아니 예금은 이제 투자는 손실을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금자 보호도 5천만 원까지 되고 뭐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뭐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예금을 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왜죠? 왜 지금 이 물가도 또 고물가 시대잖아요. 네. 근데 굳이 3%대 예금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저를 알고 계셨다면 제가 절대 예금이랑 비슷한 안전자산인데 네. 한 5%, 6% 되는 걸 제가 오. 자문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금은 좋지만 이 금리가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이시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예금 부분에서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일단 예금 말고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내가 확정 수익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주식이나 뭐 파생 상품 이런 거 다르잖아요. 네. 내가 어떤 것에 예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물가 상승분 이상의 어떤 확정 수익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주로 예금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예금 대신 채권을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경제방송에서 뭐 채권에 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들 뭐 채권이요? 네. 무슨 기관이나 외국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음. 안정적으로 대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5% 연수익 5에서 6% 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실제 이제 HTS를 조금 보게 되면요, 여기 종목명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종목명이 좀 특이해요. 보면은 뭐 이랜드 월드, 뭐 JR 글로벌 위탁관리 2, SLL 중앙, 효성화학, 뭐 네. JTBC 이런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주식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상장돼 있지 않고 그리고 뒤에 뭐 숫자들이 붙어 있어요. 네. 이게 여러분들 채권입니다. 채권. 근데 이 채권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어떤 기업들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롯데손해보험, 앵커님 롯데손해보험 들어보셨죠? 알아요. 롯데손해보험. 큰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예.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요?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네. 그래도 안전하다. 어느 정도 아, 안전하다라는 네네. 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이랜드 옷 좋아하시나요 혹시? 앵커님? 이랜드 옷 예. 좋아하죠. 예, 이랜드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랜드 네, 월드.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효성 이런 기업들 들어보셨죠 많이? 효성 중공업. 네, 대기업들 들어봤어요. 잘 네. 아시네요 진짜. 네. JTBC 요거 알죠, 알죠. 다른 언론사 이름 네. 말해도 상관없는 JT 거죠. 땡땡으로 합시다. 학생형제 TV 화이팅이긴 한데 JTBC도 뭐 있어요 하여튼간에. 근데 이 지금 제가 말한 기업들이 작은 기업이던가요? 아니요, 엄청 크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 기업들이
1년이나 2년 안에 망할 것 같나요? 아, 예,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그러면은 이 기업의 채권을 사세요. 어. 여기 수익률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수익률이요, 여러분들 6%, 5% 이런 수익이 나옵니다. 오, 네. 그리고 심지어 채권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금 계좌를 트게 되면은 세금을 15.4%를 떼게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이 100만 원이 나와도 실질적으로는 15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떼가는데요. 여기에 내가 ISA 중개형 계좌를 트게 되면은 세금도 떼질 않아요. 200만 원까지 2천만 원 투자한 거 1년에 2천만 원 투자분까지 세금도 떼지 않기 때문에 네. 이 5% 6%를 온전히 내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네. 차라리 예금을 할 바에 또는 배당주에 할 바에는 채권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떤 채팅방 들어오게 되면 제가 채권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네. 관심 갖고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합니다.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예. 예금도 좋지만 대기업의 채권을 해라라고 의견 주셨고 연수익이 5에서 6% 정도 된다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이런 내용 정말 다른 경제방송에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매니저님하고 오늘 처음 방송하면서 정말 좋은 내용 알아가서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고요.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금이에요. 금인데 금 30돈 1,200만 원 보유 중이시고 한 돈에 40만 원에 사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매니저님 제가 금을 좀 잘 몰라가지고요. 예, 예. 뭐 ETF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진짜 실물 금을 사신 건 아니겠죠? 이분은 30돈 이렇게 말한 거 네. 보니까 진짜 금괴를 산 것 같아요. 와 진짜 금괴를 예, 예. 오 되게 신기하다. 강남 부자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강남 어, 부자들이 골드발 좀 좋아하는데 아, 우리 노송님 강남 부자셨군요. 네. 순금 한 돈이 팔 때 지금 42만 8천 원, 그리고 살 때가 47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예, 제가 예.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매니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 투자 좋아요. 사실 좋아요? 금이라는 것이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예, 불과 2024년 초반만 해도 거의 이제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2,000원대에서 지금 2,000원 후반대까지 이렇게 2,000포인트죠. 원이 아니라 후반대 가고 있고 지금 뭐 한 돈에 아까 말한 42만 원 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금이라는 걸 제가 왜 투자를 잘하셨냐 했냐면은 네네. 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금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금이라는 건 여러분은 굉장히 제한돼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금은 제2 화폐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금본위 제도라 해가지고 기축통화가 달러가 아니었고 금이었던 시절도 실제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만큼 금은 달러보다도 안전자산이고 와. 경기 침체기라든지 네. 또 물가 폭등기에는 금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딱 지금이네요. 지금이죠. 오. 아주 좋아요. 그런데 네. 앞으로 조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좀 경기가 조금 풀릴 수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나 금이라는 것은요. 조정을 받던 올라가던 간에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은 떨어진 적이 있는데 네. 꾸준하게 계속 올라져 왔어요. 아.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한 대 가격, 지금 핸드폰 한 대 가격, 그리고 과거에 아파트 한 대, 강남에 과거에 아파트 3천만 원이면 살던 네. 시절이 우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 가격은 앞으로도 올라가기 때문에 잠깐의 조정은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투자는 잘 하셨다. 이렇게 좀 계속 홀딩을 하셔도 된다. 다만 금을 실물로 사게 되면 제조 비용이 듭니다. 예, 만들어야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금 ETF라든지 금 선물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최소한 0. 몇 프로밖에 안 하는 수수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것도 저희 채팅방 오면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자문해 네. 드릴 테니까 네. 예,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하고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 ETF, 금 선물. 저도 너무 솔깃한데요. 오늘 또 방송 끝나고 한번 좀 자세히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이 금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결국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금 투자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달러입니다. 외화 예금 2천만 원어치 가지고 지금 2천만 원어치 가지고 계시는데 1,300원대에 이제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현재 환율이 1,334원입니다. 일단 지금 중동 리스크 때문에 달러도 강세잖아요, 매니저님. 예. 앞으로 계속 오를까요? 달러는요, 여러분들 계속 그 이제 환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될까? 종목이 아니라 환율은 교환 비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하면은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 달러라는 것은 한쪽의 나라가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는 올랐다 떨어졌다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달러가 무한정으로 올라가거나 무한정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잘 생각하면 과거에도 환율 많이 올라가도 물론 뭐 IMF라는 좀 극단적인 경우는 있었지만 뭐 1,300원, 1,400원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진 못하고요. 또 반대로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막 떨어지고 이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 아래에서 계속 유동적으로 박스권 형태를 나오거든요. 왜 네. 그러냐면은 환율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어떤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역 수지 부분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한쪽으로 환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역 부분에서 수출에서 좀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원자재를 사는 부분에서 좀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국가에서 환율을 조정하게 되면은 오히려 환율 조작국으로 재무부에 미국 재무부에 찍혀가지고 안 좋은 효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환율이라는 거는 만년 박스권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기라고 하잖아요. 네. 금리 인하기에는 당연히 특히 이제 미국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미국에 있던 어떤 수요들이 다른 어떤 고금리를 주는 나라로 다른 어떤 투자 자산으로 그런 대규모 자산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달러를 팔게 되고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중동 국가 때문에 중동 리스크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는 경향도 있지만 달러가 1,350원 된다면은 달러를 파셔야 돼요. 그럼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버는 건데 그 원화를 산다는 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원화를 어떻게 사요? 네. 원화 말 그대로 원화를 갖고 있는데 근데 원화를 사는 방법이 있어요. 달러 인버스라는 또 투자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러면 달러가 오히려 떨어져야지 돈을 버는 구조가 나옵니다. 네. 그런 투자 상품들이 있어요. 금리 인하기에는 여러분들 달러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공짜 수익 얻어 가세요. 그래서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역시 네. 많이 물어보시고 이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혹시 지금 달러 인버스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아니, 지금 시기에 딱 너무 적절한 그런 상품들을 잘 네.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경제 방송, 주식 방송이라고 하면 종목 얘기를 좀 많이 하기 마련인데 네. 오늘 이런 금 ETF, 금 선물이라든지 달러 인버스 지금 시기에 너무나도 너무 좋죠. 적정한, 그쵸? 예, 예. 투자하기에 좋은 거를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매니저님께서 정말 다양한 또 금융 그런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좀 맡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노송님. 강남 부자가 아니실까 싶은 우리 노송님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금 보고 있는데 마지막 상품 볼게요. 파킹 통장입니다. 저는 파킹 통장 이게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파킹 그 주차하다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하나의 통장에서 다양한 이제 금융 상품을 뭐 관리할 수 있다. 금리를 뭐 좀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좀 이 파킹 통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파킹 통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이거. 벼락치겠습니다. 밥줄 끊길 것 같네요. 제가 이러다가. 파킹 통장이 잠깐 네. 납두는 어떤 통장인데 음. 일종의 그 내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냅두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파킹 통장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단기적으로 어디에 써야 되는 돈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거를 뭐 어디다 빼라 이런 부분은 아닌데 근데
파킹 통장 말고도 뭐 단기 ETF라든지 단기채에 투자하는 이런 3%대 이런 파킹 통장 비스무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또 파킹 통장 부분에서는 단기 ETF라는 또 새로운 상품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정말 다 솔깃한 그런 상품들 얘기해 주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매니저님과 함께 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또 다음 포트폴리오 보기 전에 이렇게 나도 내 지금 자산 운용을 잘 하고 있는지 정말 좀 불안함도 드실 거고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 인력분께 나도 한번 검증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범한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0708 네 자리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내 자산 현황 특별히 궁금하신 분야가 있다면 남겨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매니저님께서 히든 종목도 저희 방송 말머리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가 주말 지나고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모멘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이 아빠님의 포트폴리오예요. 네, 자 보시면 그래도 이분은 종목만 딱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2개 가지고 계시네요. 카카오. 자, 일단 카카오랑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두 종목 보이는데 딱 봤을 때 흐름이 어때요, 매니저님? 너무 물려 있고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예. 보석이 아빠님 지금 수익률이 좀 많이 크셔서 네. 손실이 크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 한 종목씩 볼게요. 안전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물렸습니다. 다시 올라갈지. 그쵸. 아무래도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또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마이너스 55% 손실 중이시고 비중이 꽤 큽니다. 매니저님 50%예요. 이미 잘못된 거죠. 마이너스 50%가 됐다는 거는 네.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성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실이? 아니면 손실이. 비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중도 지금 50% 제가 봤을 땐 음. 이거는 물타기란 거예요. 계속 예. 물을 타셨다. 예. 그리고 평단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죠. 네. 이거 여기 차트로 제가 볼 때 이거 주봉으로 봐야 될 거거든요. 주봉으로 좀 보면은 네. 너무 오래 버텼어요. 근데 카카오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되게 이거 여러분들 친숙함에 속으면 안 돼요. 카카오 친숙하잖아요. 네. 카카오 쓰시죠? 당연하죠. 네, 저도 카카오톡 쓰거든요. 저희도 지금 우리 같이 하는 오픈 예, 채팅방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깝긴 한데 친숙하기 때문에 이거 언젠가 올라가겠지. 전 국민이 쓰고 있는데 이런 마인드를 다들 갖고 카카오를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잘못됐어요. 카카오는요, 여러분들 카카오 그룹 자체가 내수 시장에만 올인하는 기업이에요, 거의. 뭐 컨텐츠나 이런 걸로 뭐 수출도 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만 수익 창출하기 때문에 이거 수익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고 저출산 시대 인구도 줄고 있고 사람들의 지갑도 지금 얇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가 내수 시장에서만 과연 얼마나 살아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내수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어떤 단기 반등 효과는 나옵니다.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든지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단기적인 조금 상승세가 나오면은 원금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금보다는 그래도 한 5, 6만 원대 나오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손절을 하시고 신규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 된다. 이런 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요. 네. 내수 시장에서 또 뽑아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 유의하시고 종목 투자 전략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5만 원, 그래도 6만 원대 손절 라인 잡아주셨고요. 여기서 좀 손절하신 다음에 신규 종목으로 편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다음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3,620원에 네, 진입하셨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지금 28% 거의 30%의 손실률을 보고 계시는데 자율주행 또 대표 종목이잖아요, 매니저님. 그래도 지난 수요일장
시장에서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윗골이 좀 다는 것 같았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주에 또 뭐 일정도 있잖아요. 일단 자율주행 음. 업종 자체는 저는 미래 전망 굉장히 좋다 봐요. 예, 실제 미국에서도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 하고 있고, 네. 뭐 중국 우한에서도 무인 택시예요. 그러니까 운전석에 사람 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만 너무 지금 늦고 있거든요. 아.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얼마 전에 뭐 강남에서 사람은 타지만 자율주행 택시를 심야에만 지금 시작을 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좀 늦지만 진행을 하고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너무 좀 30% 손실은 크지만 네. 일단은 현재 잠깐 묶어 두시고 조금 더 상승 여지를 좀 살펴봐도 된다. 이렇게 좀 진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율주행 산업 굉장히 좋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좀 대범하고 또 이런 꼼꼼한 투자 가이드를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매일 저녁 7시마다 여러분들 찾아가니까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숫자 0708 4자리입니다. 4자리만 입력하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입장하셔서 내 자산 현황이라든지 뭐 종목명 궁금하신 거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가 저녁에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실시간 또 빠른 시장 대응 전략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음껏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어떤 섹터를 좀 보면 좋을지에 대한 또 무료 온라인 강연에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 자세한 일정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와 보시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코너입니다. 우리가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오늘의 히든 종목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매니저님? 히든 종목. 네. 히든 종목인데 어떤 종목이냐? 네. 일단 종목명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예,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악재 정책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아무래도 특히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굉장히 덤핑 관세를 매겨가지고 어떤 리스크를 좀 주고 잘 팔리지 않게 미국에서 이런 어떤 악재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입니다. 예. 수혜주. 왜냐하면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우리가 오히려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가격이 중국이 낮아도 관세 면에서 오히려 중국이 더 높게 잡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전쟁 수혜주라고 하기 참 안타깝긴 한데 그 뭐 많은 사람들도 이 사망자가 나오고 이런 중독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전쟁 수혜주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아까 원유도 그렇지만 네. 비철금속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쟁 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조금 잘 알맞는 얘기이고 네. 또 원자재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자재, IT 포괄적 관련주이기도 하면서요. 오늘 미국에서 핫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뉴스가 터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우리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에는 불구하고 악재가 있었는데 경기 침체와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문제가 악재였거든요. 네. 근데 경기 침체는 차차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이고 중국과 가격 경쟁 면에서 덤핑 관세 부분에서 우리가 수혜를 좀 입으면서 오히려 악재가 해소가 된다. 악재가 해소가 됐다는 거는 앞으로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채팅방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예. 너무 궁금한데요. 관련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 또 그리고 지금 덤핑 관세 관련해서도 악재들이 다 수그러들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종목의 또 기술적인 관점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차트를 뭐 보시면은 조이를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예,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그 차트 예쁜가요? 지금 차트 화면에 나가고 있거든요, 매니저님. 네. 차트가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한 차트가 차트다. 깔끔하고요. 바닥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주봉으로 그 보는 차트인데 지금 상승 여지를 굉장히 경기가 성장하는 속에서 상승을 타다가 네. 많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이기 때문에 좀 경기 침체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지금 많이 저점이에요. 저점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저점에서 악재가 터진 현 시점에서
굉장히 성장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진입가 또 목표가가 궁금하시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일 오후 7시 대범한 수익률 또 이런 꼼꼼하고 대범한 투자 가이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대범한 투자 매일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주말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